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데요. 경제교육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미시경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미시경제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죠. 어떤 선택의 기초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의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시장 경제를 보고, 네 번째는 시장 한계점을 보고, 시장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소비자와 기업이 있고, 어쩌면 이런 부분을 정보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좀 7가지를 놓고 미시경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 현 사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너무 풍부하게 살아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풍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갑자기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2끼 먹어도 불만이 없는 거 하면 우리는 3끼를 꼭 먹어야만 하고 금방 무언가 간식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밥을 먹지 않았으면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기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택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저도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초는 이런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많이 자연에 의해서 희소성을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주는 거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과 공기와 태양, 이거는 공짜로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흘러가는 물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태양이 우리를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산소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희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희소된 것들이 자연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연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크게 다른 것들은 어쩌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희소성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외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연구하고 있으면 마치 자연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는 그러한 연구가 아니죠. 자연을 돌리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좋았던 자연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리학자나 연구학자들이 그러한 부분을 깊게 연구하고 지구 역사상에 온난화가 오기 전에는 지구가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써야 되는데 기회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매몰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몰비용은 뭐냐면 어떤 선택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구에 인간으로 들어오고 나서 공짜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난 순간부터 부가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에 한 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추가된 것을 우리는 GDP라고 해요. GDP는 뭐냐면 국민 생산성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도 한 사람 목이 돼서 이 나라가 GDP가 어떻게 되고 있고 GDP 대비 이윤 손실이 얼마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시경제를 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소비하는 것을 모르고 남들이 생산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런 거겠죠. 내가 택시를 타는 것은 급해서 탔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택시를 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를 타는 사람은 버스 요금보다 돈을 2, 3천 원 더 쓰고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3천 원을 먼저 쓰고 나서 그만큼 미팅을 했을 때 이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택시 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미시경제나 거시경제를 놓고 봤을 때 꼭 그 시간대까지 급하게 가야 될 일이었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서둘렀다면 버스 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서 매몰 비용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온 국민이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비용 절감이 되고 온 국민이 택시를 타고 다닌다 해서 매몰 비용이 증가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택시를 많이 탄다는 것은 택시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택시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오는 거죠? 환경오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로에 차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무엇이 생기나요? 차가 많아지면 사고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려면 신호등을 증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경찰관들을 더 배치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의 가치가 소비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거시경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비용과 매몰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직접적인 생산하는 것보다 각자가 비교 우위에서 생산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 내용이 그거예요. 혼자 타고 가는 택시보다 다수가 탈 수 있는 버스를 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는 내가 급하니까 택시를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 우위는 꼭 택시를 타야 됐나? 그러면 급하다 하면은 좀 더 먼저 서둘러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서두를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부분이 우리는 특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화 부분은 이런 거겠죠. 거시경제에서는 대부분 다 내 재산을 생각하는 게 거시경제를 보는 거고 미시경제는 전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부천 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택시는 없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택시 운송사업은 그냥 자기만 먹고 살려고 운수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사회적 분업 같아요. 저도 매시 경제교육이든 인성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사회적 분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업을 꼭 할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자기만 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집에 가지고 가면 집에서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요? 시장을 가야 되고 마트를 가야 되고 뭔가를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자가 가끔씩 택시를 타게 되고 버스를 타게 되고 그죠? 또 가족끼리 가서 외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미시경제로 돌아와진다는 거죠. 그런데 미시경제 돌아온 리사이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올라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상점을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집에 싸놓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시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만의 가치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경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5번째는 더 많은 소비의 가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소비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국민에게 뭐 기업이 어려운 회사는 100만원 주는 회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껴놨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날 다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어쩌게 보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도 국가 살림을 하고 있는 경제부나 뭐 대통령께서도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소상공 기업에서는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밀린 공과금을 내게 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 부분이 다 공과금을 낸다는 거는 다시 국가에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는 교환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갚어. 이런 거와 같은 게 거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시장 경제를 보면 시장이 생기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가게가 없었어요. 근데 가게가 없었는데 여기 분들이 타 동네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상품을 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동네에 시장을 만들어 주자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가게를 하나 만들고 또 옆가게가 생기고 또 옆가게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장을 만들었을 때 많이 이용자가 생길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시장을 만들었는데 자재상들이 여기까지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늘 시장 경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가게를 차리려면 최소한도 3개월 정도 그 가게 위치에서 이동 인력과 주변에 최소 300m 이내에 이와 같은 상점이 있나 없나를 분석해서 있다 하면은 그 상점이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분석한 다음에 상가를 오픈하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으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일본 사람은 집을 하나 지려면 10년 전부터 집 계획을 잡는데요.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잡는 게 집을 짓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10년을 만들었다면
일본 사람들은 돈 플러스 지형을 본대요. 지형이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다르게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려면 10년 전부터 그 동네의 땅에 대나무를 심게 된대요. 그럼 대나무가 5년 이상 되면 그 뿌리가 형성된대요. 그러면은 그 뿌리의 가운데를 파서 집을 짓게 되면 지진이 나도 대나무 뿌리가 집을 지탱해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 같아요. 거시경제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또 중요하겠지만 돈을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운 건 이런 거겠죠. 세계적으로 로또나 이와 같은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이 3년 이내 폐인이 계신 분들이 90%래요. 그 결과는 뭐냐면 돈을 쓸 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돈이 생기니까 돈을 무지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돈에 사용했던 습관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 중요한 것 같고 수요와 공급의 어떤 동작 원리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세요. 내가 이 상가를 차려서 돈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얼마 기간 동안에 원금이 들어오고 원금 들어온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탄력성을 분석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효율성이세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이 왜 사업을 할까요? 돈 벌려고 하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직장 생활할 때